자, 펜 툴로 넘어가 볼게요. 펜 툴 선택합니다. 자, 펜 툴은 여러분이 일러스트에서 썼던 펜 툴이랑 똑같아요. 자, 펜 툴을 선택하고 일단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 자,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건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내려오면 수평이라는 얘기라고요. 수직. 여기에 가면 저거에 맞추려면 이렇게 가이드를 얘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올려보면 되시겠습니다. 직각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조금 달고 조금 더 편한 기능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얘를 움직이면 당연히 여기에서 요거 하나를 움직이면 움직이겠죠? 일단 지금 상태에서 done 해볼게요. 다 됐어 라고 done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 얘 포인트를 하나하나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들어와요. 사각형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done 하고 펜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펜 툴을 다시금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다가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에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클릭해서 새로 그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기존에 여기 중간에는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건 일러스트하고 똑같지만 여기 끝부분에 기존에 앵커 포인트 있는 데서는 일러스트는 추가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얘는 바로 앵커 포인트를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기존의 앵커 포인트가 안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만 선택해서 배경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도 색깔을 바꿀 수 있고 가능합니다. 필과 스트로크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유면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펜 툴로 사각형을 만들어 보고요. 기존에는 일러스트에서는 옆에 면을 만들려면 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붙이는 수밖에 없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하실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정유면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고 done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면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다 바뀐 거고 얘만 볼게요. 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제가 지금 다시 선택 툴로 왔어요. 선택 툴로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고요. 모서리를 자꾸 움직이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중간 부분을 선택해서 보면 앵커 포인트가 아니라 중간 부분을 선택해서 하면 기존의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우리가 앵커 포인트를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이걸 다 잡아서 움직여야 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만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앵커 포인트가 아니라 이 부분을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스크탑은 버리렵니다. 자, 프레임에서 데스크탑을 버릴 거니까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딜리트가 따로 없구나. 그냥 지울게요. 딜리트. 다시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기존의 것도 지우고 간단하게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0픽셀에 60픽셀짜리 만들 거고요. 레디우스는 30픽셀 만들 겁니다. 안에 글씨를 버튼이라는 글씨를 쓸 거예요. 버튼이라는 글씨는 로보토로 하고요.
18픽셀로 할게요. 흰색으로. 버튼의 배경 색깔은 이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렉탱글 그린 다음에 수치를 드렸으니까 수치 입력해 주시고, 레디우스도 드렸죠? 30. 백그라운드 여기에 필 값을 바꾸시면 돼요. 안에 글씨도 써보죠. 버튼 18픽셀 칼라 흰색. 대문자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오고 볼게요. 자, 얘랑 버튼이랑 뒤에 있는 배경이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같이 선택을 하시고 정렬 할게요. 여기에서 센터 하시겠습니다. 자, 얘 같이 선택하시고 일단 그룹으로 선택할게요. 컨트롤 G 그룹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위에 이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볼게요. 자, 그룹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얘가 컴포넌트로 바뀌었어요. 아예 앞에 아이콘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하단에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컴포넌트만 모여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왼쪽은 레이어고 얘는 컴포넌트고, 컴포넌트에 버튼이 등록됐습니다. 컴포넌트에 버튼을 등록했으면, 자, 화면 조금만 줄일게요. 얘를 밖으로 끌어내요.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왜 끌어내냐면 얘를 이제 그대로 쓸 게 아니거든요. 얘는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지우시면 컴포넌트에서 지워져요. 이걸 지우시면 안 되고 밖에 얘를 쓸 용도로 예비로 놓은 거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끌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컴포넌트를 보고 계십니까? 컴포넌트에 얘를 끌어다가 놓으시라고요. 얘를 끌어다 놓아 보실게요. 컴포넌트에서 끌어오십시오. 어디에서? 여기에서 끌어오시라고요. 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사인 인과 사인 인 버튼과 사인 업 버튼, 딜리트 버튼 그런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대로 카피해서 할 거니까 일단 가운데 놓고 Alt 해서 보죠. 하나 더 카피하고 밑에 거 위에 거는 사인 인이라고 할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안에 텍스트까지 들어가시고 사인 인 할게요. 사인 업. 얘는 딜리트라고 할게요. 자, 사인 인의 색깔을 바꿔 볼까 합니다. 사인 인은 밑으로 해볼게요. 자, 얘 선택하시고 필 값을 바꿀 거니까 필 값을 약간 더 짙은 색깔로 바꿔 볼게요. 안에 텍스트까지 바뀌었네. 텍스트도 다시 흰색으로 바꿔 볼게요. 자, 사인 인은 이렇게 하고 사인 업은 더블 클릭해서 배경만 선택을 해서 색깔 바꿔 볼게요. 빨간색 계열로 가 볼게요. 딜리트는 검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색상만 변경을 했다고요. 자,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스타일 가이드에서 저 PS를 끌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들의 레디우스가 또는 높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포토샵이라고 한다면 이걸 일일이 다 바꿔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누구만 바꾸면, 옆에 와보면 얘만 바꾸면, 얘한테 가서 일단 뭐부터 바꿔볼 거냐면 레디우스부터 바꿔볼게요. 얘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레디우스를 20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어떻습니까? 얘를 바꿨는데 이것들까지 다 바뀐다고요.
왜? 저 컴포넌트를 끌어왔던 거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죠? 하나만 바꿔도 이걸 끌어와서 쓴 것들의 모양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 있으니까 이 식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도 말이에요. 텍스트도 지금 정교하게 얘가 센터가 아니에요. 텍스트가 센터가 아닌 이유는 이 텍스트가 어떤 게 들어오든 간에 여기에 센터에 있으려면 여기 지금 텍스트를 더블 클릭했어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시고 끌어서 끝까지 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다 놓은 다음에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자고요. 패러그래프에 와서 여기 패러그래프에 와서 가운데 정렬해 놓으면 이제 이 버튼을 써서 어떤 버튼을 만들든 간에 글씨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컴포넌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의 장점이 있다라고 했냐면 팀워크의 장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팀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버튼 이걸 써야 돼. 다른 디자이너나 있으면 그러면 그 디자이너들이 팀 라이브러리에서 끌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그래서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서 쓰면 여러분이 스타일 가이드에서 정한 것들을 다 컴포넌트로 미리 등록을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쓰면 좋다고요. 컴포넌트에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버튼이나 링크나 이미지의 스타일들을 저 컴포넌트로 등록해 놓으면 좋아요. 그럼 타이포그래피의 위계 같은 건 스타일을 설명할 거예요.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스타일을 끄다 쓰시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끌어다 써놓으면 나중에 그 스타일만 바꾸면 그 스타일 적용한 디자인이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 컴포넌트 등록하는 방법을 봤고요. 다음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만들었던 건 다 버리고 보겠습니다. 자, 다 비워 주십시오. 이제 아까 완료본과 같은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디자인할 때 이제 피그마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폰의 프레임 다시 설정을 하고요. 혹시 바뀌었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골라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모드, 세로 모드도 있고. 헤더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의 배경을 만들어 보죠. 수치를 들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헤더를 먼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너비 다 쓰는 거, 너비가 얘가 375예요. 그러니까 375를 다 쓰는 거에서 높이는 110짜리의 렉탱글 툴을 만들게요. 배경색은 이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일단 대충 그리고 높이를 110 정도로 맞춰 달래요. 배경색 지정하시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배경색 지정을 해주셨으면 자, 더블 클릭해서 얘들에 들어올 거예요. 자, 배경색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 배경색 필 다시 클릭해 봤습니다. 자, 지금은 solid 단색 라이니어, 레이디얼 이렇게 해서 그냥 할 수 있대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단색 한 거였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 사각형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지금 컬러 있지 않습니까? 컬러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필 보면 자, 지금 여기 필 클릭하시면 이 다큐멘트의 컬러를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필을 클릭했고요. 다큐멘트 컬러를 보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포토샵을 디자인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배경색을 썼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배경색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존에 헥사 코드가 정리된 게 있다면 그 헥사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거나 하죠. 또는 얘를 클릭하고 얘도 그렇게 돼요. 여기에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고 이거의 배경 색깔을 뭘로 얘를 하고 똑같은 거를 바꿀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아이드로퍼가 있거든요. 아이드로퍼가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 걸 만들 거야가 된다고요. 이건 포토샵에 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지만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 페이지에서 쓴 디자인에서 썼던 컬러가 밑에 나온다고요. 다큐멘트 컬러가. 그래서 이전에 썼던 컬러를 다시 카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난 요번엔 얘 써볼래?
얘를 써볼래? 얘를 써볼래? 하면 이 문서에 썼던 컬러가 여기 밑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골라 쓰기가 되게 편하다고요.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눌러볼게요. 자, 다시 컬러를 보면 여기에 다큐멘트 컬러가 아니라 퍼스널 컬러가 있어요. 퍼스널 컬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쓸 컬러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스타일 가이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걸 쓸 때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끌어다 그냥 쓰면 된다고요. 아이드로퍼로. 예, 지금 P를 보고 있어요. P에 와서 다큐멘트 컬러가 아니라 퍼스널 컬러를 지정하시면 여러분만의 퍼스널 컬러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고 쓸 수 있다고요. 일단은 다큐멘트 컬러로 다시 놓고 볼게요. 자, 헤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헤더 모양을 조금 독특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 사각형은 더블 클릭하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앵커 포인트 얘만 잡아서요. 얘만 잡아서 이렇게 살짝 내릴 거예요. 내리되 여기에서 얘만 잡아서 내릴 거고 걔를 클릭하세요. 한번. 클릭하시면 다른 건 비어있고 얘만 채워지는 게 된다고요. 했습니까? 얘만 30픽셀 내릴게요. 자, 키보드에서 그냥 방향키를 누르면 1픽셀씩 움직이는 거고 당연히 일러스트하고 똑같이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10픽셀씩 움직이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일게요. 됐습니까?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done 하고 얘를 카피할게요. 자, 얘를 카피하는 건 우리가 Alt를 눌러서도 카피할 수 있지만 얘한테만 쓰는 게 있습니다. Ctrl D가 duplicate이에요. duplicate 해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Ctrl D. 그러면 duplicate 된 게 선택돼 있대요. 지금 요거 하나 선택돼 있다고요. 자,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만든 녀석이에요. 아까 만들었던 건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얘가 위에 있는 건데 이것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를 잡고 다시 30픽셀 더 내려볼게요. 예, 지금 위에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한 번 더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내릴게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에서 모서리를 한 번 더 내렸어요. 자, 이거를 요 아래로 끌어내리는 건 이렇게 끌어내려도 돼요. 끌어내려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백워드라고 해도 돼요. 일러스트처럼 마우스 우클릭하면 던하고 마우스 우클릭해 보면 bring forward front가 있으니까 이렇게 뒤로 돌려도 된다고요. 자, 위에 있는 거 선택하지 말고 밑에 있는 거 선택해 보실게요. 밑에 있는 게 지금 모서리가 더 내려와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지금 컬러보다 살짝 밝은 톤으로 쓸 거라고요. 필에 가서 살짝 밝게 여기 대각선으로 살짝만 올라올게요. 살짝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다시 선택을 하고 Ctrl D 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Ctrl D. 자, 그러면 지금은 두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거고 맨 밑에 거, 자, 이 두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거를 다시 맨 밑으로 내려볼게요. 끌어내리시고, 자, 헷갈리니까 위에 두 개 만들었던 거는 잠글게요. 선택이 안 되게끔 잠궈요. 여기에 자물쇠를 클릭하면 잠길 거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얘만 선택되겠지? 더블 클릭해서 왼쪽에 모서리를 내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배경색을 조금 더 밝은 거로 처리를 할게요. 자, 로고의 크기는 100에 일단 100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원형이에요. 테두리는 검은색의 오페서티를 10%로 하는데 테두리를 바깥쪽으로 만들 거예요. 아웃사이드로 만들겠습니다. 두께는 테두리의 두께는 10픽셀로 해볼게요. 자, 일립스를 선택하고 그냥 클릭하면 원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래요. 테두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트로크를 넣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넣으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가
검은색의 10픽셀에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의 색깔이 뭐랍니까? 10%랍니다. 스트로크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게요. 크기를 조금만 키울게요. 위로 올라가서 160 정도로 키워봅시다. 다시 가운데로 놓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십자가 표시가 나올 때 그러면 저 요소의 지금 중앙 정도가 되겠어요. 그 위치에 놓을게요. 160에 160로 늘렸어요. 다시 다운로드한 거에 보면 소셜 로고라는 AI 파일이 있어요. 일단 이 AI 파일을 포토샵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일러스트에서 열어보시겠습니다. 열면 이렇게 큼지막한 소셜의 로고가 있는데, 자, 안에 있는 거 클릭해 보실게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클릭했습니까? 일러스트에서 열어 주십시오. 물론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이 카피해서 붙이는 걸 한번 볼까 합니다. 복사해서 다시 우리 화면으로 와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됐다. 크게 들어오네. 크기 좀 줄여볼게요. Shift를 잡고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여서 약 74, 5 정도 크게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갖고요. 이름은 뭐 로고라고 바꿔도 되고, 로고. 이거는 로고의 BG. 됐습니까? 75 정도 사이즈로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만들 거냐면, 이제 이게 첫 페이지니까 첫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인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인풋 요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나만 해보고 갈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 피그마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얘가 버전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름 볼까요? 이름 부분에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름 옆에 아래쪽에 커렛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예,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show 버전 history라고 있습니다. 얘가 자동으로 버전 관리를 우리가 별도로 저장하는 시스템이 없지만 얘가 주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장을 했다고요. show 버전 history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커런트의 버전과 시간별로 지금 10시 37분, 11시 6분, 19분 이렇게 해서 버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37분, 11시 6분, 11시 19분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기에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름을 넣어놔야지, 그러면 여기에 rename 해서 name 해서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현재 버전이라고요. 현재 버전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버전 히스토리 있죠? 오른쪽에 버전 히스토리 해서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단계를 버전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헤더 added 한글로 써도 돼요. 그래서 뭐가 됐는지 헤더 마무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브를 해 놓으면 이제 헤더 마무리라는 걸로 지금 단계가 히스토리가 저장이 된 거라고요. 그럼 언제든 돌아가서 뒷버전에서 볼 수 있다고요. 포토샵의 히스토리는 아주 이전 거는 사라져요.
30개 이상 전부터는 뒤로 가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시간별로 지가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이 주요 포인트마다 요 시점, 요 시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점을 다시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얘에서 여기로 갔다가 작업을 하고 여기로 와서도 다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자, 헤더 에디트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헤더의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기존의 스타일대로 보면 지금 얘들이 헤더란 말이에요. 그죠? 좀 묶어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아까 렉탱글 3개 만든 것도 묶어서 헤더의 BG라고 할게요. 현재 버전을 에디트 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edit current version. 우리가 지금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자, 얘들 하나 아까 잠궈놨네요. 잠궈놓은 거 풀고 얘들 3개를 다 묶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시면 되겠죠. 제가 드래그를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했어요. 요거 3개를 선택하려고. 자, 3개 선택한 다음에 Ctrl G 해서 헤더의 BG라고 그룹을 만들자고요. Ctrl G 헤더의 BG라고 하시고 다시 다 묶어서 Ctrl G 하고 헤더라고 하죠. 그래서 헤더라는 그룹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